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법카에 대해서 공익 제보해 주신 조명현 씨 오늘 두 번째로 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뭐 책을 또 쓰셨더라고요. 네, 그 전에 예전에 준비했었고요. 요거네요. 네, 한 번도 맞습니다. 경험해 보지 못한 법카에 네, 대해서 이게 나왔습니까? 아니면 나올 예정입니까? 오늘 지금 온라인에서는 판매가 시작이 됐고요. 아. 네, 책 나오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7일 정도, 내일 정도로 알고 있고, 아, 내일 예, 7일 출판사, 이제 교보문고나 이런 쪽 그 서점에 배치되는데 시간이 좀 2, 3일 더 걸린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하여튼 네, 뭐 이번 주 내로는 다 네, 맞습니다. 뭐 이제 인터넷 예매 이런 거는 뭐 7일부터 다 가능하고 지금부터도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도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매대에 깔리는 거는 아마 뭐 8일이나 이렇게 깔릴 걸로. 근데 이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법카라는 거는 이제 그 배소연을 통해서 우리 조명은 씨가 그동안에 이제 뭐 방송에서도 얘기했고 이제 여러분들 뉴스로도 많이 접하셨을 텐데 그런 그 사건들이 아주 자세히 저기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지금까지 언론에서 나오는 부분은 단편적인 부분만 다뤄진 게 있어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케이스별로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내용 풀어서 써놨습니다. 케이스별로. 네, 그러면 이 책이 이재명에겐 뭐 치명타가 될 수도 있겠네요. 저는 이재명 대표한테 치명타 되는 걸 원하지는 않고요. 이 내용을 통해서 국민들이 그 사실을 올바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근데 결국 뭐 우리 조명은 씨야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면 이재명에게는 치명타가 되고 그다음에 지금 재판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이재명 이 법과 관련해서 네, 아직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진행 있습니다. 중이니까 네. 아마 이것도 상당한 자료가 되겠죠.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사기관에서 자세하게 이미 진술한 게 있어서 네, 충분히 그 진술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그 이재명 대표가 책임을 질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여기에 책에 나온 내용은 방송에서 못다 한 얘기, 다시 말해서 그 공익 제보할 때 못다 한 얘기도 여기 많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 이재명 대표나 김혜경 씨를 알게 된 순간부터 제가 지금 제보하는 순간, 그다음에 기자회견한 순간까지 다 제가 써놔서 이 내용 보시면은 다 왜 제가 제보를 하게 됐는지랑 그때 상황이랑 이런 자세한 내용까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배소연하고 김혜경 그다음에 이런 이재명까지는 좀 충격을 받을 수도 있겠네. 이게 자세히 다 읽어보고 이거까지 다 세개 썼어 이런 식으로. 뭐 아직 반응은 네, 반응에 않겠습니까? 대해서는 제가 고민은 안 해봤는데 예상하자면 아마 지금처럼 네. 아무 반응도 내놓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충격 받았어도 일부러 반응 내놓지 않을 거다. 네, 제가 지금까지 뭐 방송 나오고 여러 가지 제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반응을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책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재명의 측근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거기 무슨 백종원, 뭐 백모 비서도 있고 뭐 안 알려진 이런 사람들한테 뭐 협박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게 회유라든지 이런 게 없었어요? 뭐 지금까지는 저한테 따로 연락 온 건 없고요. 네. 이제 제가 얼굴 공개하고 이름도 알려졌으니까 제 생각에는 오히려 더 연락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아, 오히려 그렇게. 아,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책까지 나왔으니까 더 연락하면은 이제 오히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네, 그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네, 그 네. 정도 각오는 다 하셨군요. 네. 네, 처음부터 각오하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우리 센세이션하는 게 여기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자세한 얘기를 이 방송에서 해줄 수 있나요? 사실은 제가 이 책 나오면서 일부분이라도. 네, 일부분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복화가타 사용한 내용들, 그다음에 흔히 언론에서 말씀드린 뭐 수라상 의전에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지금 뭐 대리 처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단편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제가 사진이랑 그다음에 그때 당시 나왔던 대화 내용, 그다음에 제가
제가 알고 있던 부분들까지 자세하게 썼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왜 제보를 하게 됐는지랑 그때 당시 제 상황이랑 이런 것까지 다 아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재판에서 참고인으로 뭐 증인으로 나간 적은 있습니까? 이 법과 관련돼서. 법과 관련해서 나간 거는 아니고요. 네. 그때 배소연 씨 1심 판결 났던 공직선거법 관련돼서 그때 한번 제가 증인으로 나간 적이 있고요. 재판에. 네, 그때 증인으로 이틀 동안 나간 적이 있고 그 이후에는 아직은 소환되거나 아니면 요청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네. 네. 그 검찰에는요. 검찰에는 뭐 언론에 났다시피 그 전에 김혜경 씨, 배소연 씨에 관련돼서 갔을 때는 검찰에 3번 정도 제가 출석한 적이 있고 이번에는 따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제가 신고하고 나서 신고인 자격으로 한번 출석해서 진술했습니다. 네. 검찰에서 그렇게 부탁을 했나요? 혹시 저 방송 나가서 너무 그 이재명의 피의 사실, 다시 말해서 법과 관련해서 너무 방송 같은 데서 떠들지 말아라 이런 부탁 같은 게 있었나요? 아무래도 이제 검찰도 그렇고 좀 조심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에 대해서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조서 내용에 대해서는 저한테는 웬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해 달라는 얘기까지는 들었습니다. 자, 검찰에 이제 하여튼 참고인 조사 받을 때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검찰에서 이 법과 관련해서 특히 이재명이라든가 배소연의 그 죄목에 대해서 어떤 일을 잘못했든 어떤 사실이 있었다든지 이런 거를 검찰이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조사 갔을 때는 내용 자체를 굉장히 세세하게 파악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볼 때도 정리가 된 상태에서 저한테 질문을 했었습니다. 아, 검찰은 그러면 이미 파악을 다 했다. 이렇게 봐집니까? 네, 그 전에 제가 자료를 김혜경 씨, 배소연 씨 때 수사기관에 제출한 게 있어서 그걸 토대로 제가 갔을 때는 질문에 이런 게 거의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기야 이 법과 관련해서 압수수색도 많이 했잖아요. 뭐 하다못해 식당이라든지 과일 가게 이런 데도 뭐 다 압수수색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영수증이라든지 카드 쓴 내역 이런 거는 뭐 싹 정리를 다 했을 텐데 그거 말고도 세세하게 다 파악하고 있었다 검찰이. 네, 제가 진술했던 부분, 제보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세세한 부분까지 전후 사정까지 전부 다 파악하고 저한테 확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파악하고 있는데 왜 이재명에 대한 이 구속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일단 뭐 현직 야당 대표고요. 국회의원 신분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국회의원 신분이라서 이 말이 안 되는데 그거야 뭐 우리 조명은 씨가 어떻게 어떻게 뭐 다룰 얘기가 아니니까. 네, 저는 뭐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뭐 공익 신고한 내용 외에는 뭐 그런 거야 뭐 모르죠. 근데 그 이제 일을 부당하게 시킨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조명현 씨는 그때 당시 7급 공무원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7구로 들어갔습니다. 7급 공무원이면 그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는 거 아니에요, 이제? 네, 제가 경기도에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국가 공무원이죠?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이제 말하자면 조명현 씨도 봉급을 받은 건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김혜경의 말하자면 뭐 개인 비서 같은 사적인 일을 국가 공무원이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월급을 사실은 김혜경한테 받아야 되는데 지금 국가한테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한 뭔가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자책감이라 될까요?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지금 법화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더 관심들을 가져주시는데요. 네. 사실은 그것도 그거지만 제가 근무했던 당시에 말씀하신 대로 급여나 아니면 배소연 씨 같은 급여 같은 경우도 배소연 급여도 마찬가지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세금 갖고 공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당시에 제가 공무라고 저는 알고 있었지만 지금 와서 보면은 공무가 아니고 사적인 업무를 시킨 거고 그거는
불법적인 거이기 때문에 그 급여를 나간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제 불법적인 부분이고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급여 자체가 이게 배임이에요. 왜냐면 경기도의 그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안 하고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의 어떤 사적 비서 역할로 했으면 경기도 예산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거나 마찬가지. 배임이에요, 그게. 그 네,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네. 근데 그게 한 명이 아니라 우리 조명은 씨도 마찬가지지만 배소연도 그런 일을 한 거 아니에요. 경기도 일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거의.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조명현 씨, 배소연 씨는 다 김혜경의 개인 비서 역할을 했는데 그게 몇 년 한 기간으로 되면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일한 당시는 저는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그렇게 근무를 했었는데 배소연 씨 같은 경우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그렇게 일을 했었으니까 기간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면. 배소연의 뭐 다른 거 횡령 이런 거 말고 봉급 횡령만으로도 성남시장서부터 경기도지사까지 그 이후에도 계속 따라다녔어요. 배소연 씨는. 대선 주자가 된 다음에도. 네, 그렇죠. 대선 주자가 된 후에는 뭐 급여를 받지 않았었으니까 그때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그 전에 계속 경기도청 근무했을 때의 급여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것도 참.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우리 조명현 씨가 이제 공익 제보를 한 건데 처음부터 이게 한두 번이면 벌써 이상하다는 거 이제 공무원 신분이니까 알 거 아니에요. 공무원 될 때 왜 그런 공무원 뭐 윤리 이런 교육 같은 거 공무원 연수원에서 받지 않나요? 제가 들어갔을 때는 저는 그런 교육 받지 못했고요. 아. 저번에도 출연했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걸 공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공문주 처음에는 안 네, 왔는데. 네. 왜냐면 말씀드린 대로 성남시장 시절부터 제가 봤던 거는 김혜경 씨를 의전을 하고 관용차를 타고 오고 김혜경 씨가 그다음에 배소연 씨가 항상 옆에 붙어 다녔었으니까 네. 그거를 뭐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저희 회사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한 사람이 없었고요. 당연하게 생각했거든요. 회사라는 건 이제 도청 얘기하는 거죠. 그때 당시 제가 다니던 성남문화재단 말씀드리는 성남문화재단. 겁니다. 네, 네. 오케이, 회사. 네, 그 회사라고 그때도 표현하는 겁니다. 예. 의전을 했었으니까요. 의전하면서 당연하게 저희가 받아들였으니까 경기도 들어올 때도 배소연 씨가 저한테 사모님 모시는 일을 같이 해보자라고 제안해서 들어갔었으니까 저는 그게 당연히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공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네. 뭐 사모님이라는 건 김혜경 씨인데 김혜경 씨를 그런 심부름 말고 이제 같이 차에 타서 어디를 가는 수행을 한 적도 있습니까? 공간에 있을 때 제가 공간에서 김혜경 씨를 순회 자택으로 제가 순회동 자택으로? 네, 자택으로 데려다 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차로? 네. 운전해서? 제가 운전했고요. 차량은 관용차였습니다. 관용차는 운전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제가 몰았던 관용차는 공간에 항상 대기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따로 운전병이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운전하시는 분이 운전하신 분이 지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네, 평소에 이제 이재명 지사가 혼자 가끔 이용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공간에 대기하던 이제 김혜경 말하자면 전용으로 막 그런 차를 이제 관용차를 탄 건데 그게 아니고 원래는 그 부인이 타면 안 되는 차 아니에요. 그거는 공무용 관용차 아니에요. 네, 그때 당시에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인지를 잘 못했던 부분이 제네시스라는 관용 차량도 제네시스 좋은 차인데. 네, 그 순회 자택에 네. 제가 근무하는 동안 항상 지하 주차장에 있었고요. 그 차량은 김혜경 관용차가 지하 주차장에. 네네네. 그 차량은 항상 김혜경 씨가 이용을 했었습니다. 김혜경이. 네. 그래서 저는 당연하게 관용차라고 해도 김혜경 씨가 이제 공식적으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관용차로 데려다 줄 때도 뭐 의심하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근데 관용차로 이제 김혜경을 이제 우리 조명현 씨가 운전을 해주는 기사 역할까지 이제 때로 했는데 그때 조명현 씨는 운전하고 김혜경은 이제 뒤에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뭐 전화 같은 거 이렇게 뭐 하고 그럴 때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하고 뭐 싸운다든가 소리 높인다든가 이런 거 혹시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네. 따로 전화기로 유튜브 그 시청을 하고 있었고요. 그 이재명 대표 전 지사에 관련된 유튜브 시청하고 있었고요. 아, 저 차 타면 네, 유튜브 네. 시청하는구나. 네, 그러고 있었고 뭐 통화하거나 이러진 않았고요. 그다음에 당시에 이제 뭐 책에도 제가 썼긴 했는데 네. 당시 저한테 이제 비서일이 생각보다 지저분하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네. 김혜경 씨가 네, 비서일이 생각보다 지저분하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무슨 뜻으로 한 얘기예요? 저는 그때 당시에 일이 조금 세세한 일까지 해서 쉽지 않겠구나라는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는 줄 알고 그때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네, 김혜경 씨가 우리 조명현 씨한테 반말했어요? 아니면 존댓말은 써주던가요? 존댓말 씁니다. 존댓말. 네. 아, 그럼 이제 존댓말을 쓰면서 이제 사적인 일을 비서 역할을 하는구나. 네, 네. 특별하게 맞습니다. 야 이건 기억에 남는 뭐 일을 뭐 시킨 거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그 일들은 배소연 씨 통해서 업무 지시 배소연이 지시한 건데 조명현 네. 씨. 이제 김혜경 씨가 직접 지시한 거 혹시? 직접 지시는 안 합니다. 항상 김혜경 씨는 배소연 씨 통해서 지시를 했고요. 네. 네. 모든 일은 이제 배소연 씨 통해서만 지시했습니다. 네. 그러면 같은 차에 이 우리 조명현 씨가 운전하고 배소연과 김혜경 씨가 뒷자리에 같이 앉아서 그렇게 운전한 적도 있어요? 그렇게 따로 간 날은 없었고요. 그날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날은 제가 운전하고 김혜경 씨만 뒤에 있었습니다. 배소연 씨는 따로 동석하지 배소연은 않았습니다. 없고. 네. 그 자택으로 이제 그리고 이제 그거를 심부름 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샌드위치 10인분 뭐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그 이상하잖아요. 10인분은 누가 샌드위치를 먹어? 그 식구가 두세 명인데 그때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은 안 했고요. 네. 다만 이제 양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녹음 그때 저희가 한번 공개한 적도 있었는데 네. 배소연 씨도 그렇고 전임자도 그렇고 제 전임자도 그렇고 많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 의구심은 가졌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좀 더 알아본다거나 아니면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럼 샌드위치 배달을 해서 이제 이재명의 주택 거기에 문고리에 걸었습니까? 아니면은 문 열고 안에다까지 배달을 해줬습니까? 항상 문 앞에 놨었고요. 문 앞에 놓고 네네, 가는 문 거예요? 앞에 놓고 그거에 대해서 사진 찍어가지고 올렸다고 이제 배소연 씨한테 얘기를 하면 배달. 배소연 씨가 이제 다시 김혜경 씨한테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배달 완료 이러면. 근데 그 옆집이 이재명의 개인집 옆집이 그거였잖아요. 경기도시개발공사 왜 GH 합숙소 그 논란이 된 거. 이현욱인가 뭔가. 그거는 제가 제보하고 나서 나중에 언론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때 당시는 몰랐습니다. 네. 몰랐구나. 네. 그때 당시에는. 그 옆집에 합숙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샌드위치 10인분이 나오고 왜 그 옆집에 간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거에 대해서 언론 보고 나서 저도 알아서 그게 뭐 샌드위치가 글로 갔는지 안 갔는지 제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고민하거나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아까 이거 유튜브를 김혜경이 시청하고 그랬다는데 주로 정치 유튜브였습니까? 아니면 무슨 유튜브였습니까? 네, 이재명 전 지사에 관한 내용만 듣는 걸로 봤습니다. 네. 이재명에 관한 이재명의 목소리가 나온 거 아니면 이재명을 비판하거나 이재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목소리가 아니고 관련된 네, 거. 유튜브를 제가 시청하는 거로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럼 이재명이 막 들이 까는 거 이런 건 이봉규 것도 막 모니터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혹시? 예? 아유야 그렇구나. 그래도 그때까지는 저 김혜경 씨가 이재명에 대해서 그래도 관심이 있었네요. 저희 남편 관련된 거를 유튜브로 막 보고 이러니까 그때까지. 네, 그때까지 제가 뭐 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 내내 그걸 봤었으니까요. 관심이 있던 걸로 있었네.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그 후에는 근데 왜 이재명은 저 부인 법카 관련 얘기가 나오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별거 중이라서 부인이 한 일 난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재명이. 저는 아직 그 소식까지는 제가 들은 그래요? 적이 없어서. 네. 아니 그런 비슷한 뉴스가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법카에 이제 불법 법카 쓴 걸 막 추궁을 하니까 이재명이 둘러대기 워낙 잘하잖아요. 근데 아니 부인하고 저 따로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인이 한 일을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법카 이 불법 사용은 부인이 알아서 한 건데 나는 그걸 파악을 못했다 이런 식으로 둘러대더라고요. 따로 살고 있어서. 뭐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들은 적은 없고요. 네. 지금 제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는 김혜경 씨의 내용이 아니라 이재명 씨 본인, 이재명 대표의 본인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라서 그거는 뭐 다른 식으로 그 김혜경 씨와 별개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도 이 제가 제보하고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재명이 네. 답변해야 된다 이거.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법카에 대한 그 이제 그거를 왜 저 사적으로 사용했느냐 그거하고 조명연과 배소연은 공무원인데 왜 공무원을 자기 부인 김혜경의 사적 그냥 비서처럼 전용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라 이런 얘기죠. 네, 법카 사용한 거 뿐만 아니라 세금 유용한 거, 횡령한 거, 그다음에 공무원을 사적으로 부렸던 것까지 다 대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대답할 사람이 아닌데 이재명은 하여튼 대답을 해야죠. 답변을 주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책임을 꼭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 법적으로 책임져야죠. 어떻게 법적 처벌을 받을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거 보면 막 별짓을 다 해서 단식에 방탄을 뭐 6개, 7개 막 쓰고 뭐 이래서 재판도 지지부지되고 있는데 어떻게 법적 처벌 받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거하고 받을 것 같으냐는 거예요. 아, 받을 것 같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게 우리 가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재판장이 법과 관련해서 이재명은 무죄다. 만약 이런 선고가 나온다면 우리 조명희 씨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아니 지금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재판장이 이재명 법카가 다른 건 모르고 다른 건 관계가 되는 거 아니니까 내가 뻔히 아는데 이재명 법카 관련해서 무죄라고 판결이 딱 나왔으면 어떡할 거예요? 당연히 지금 제가 제보하고 그다음에 알렸던 부분들 그 증거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안 되길 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제가 그렇게 되고 나서 할 수 있는 일을 좀 더 다시 찾아봐야겠죠. 네. 포기하지 않는다 이거죠. 네. 지금 제가 나선 이유도 포기할 생각으로 나서진 않았습니다. 네. 무죄 받아도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싸운다. 네, 잘못했던 부분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네. 그렇지. 그래야죠. 예. 근데 뭐 무죄로 나오면 안 되는 세상인데 하도 이상한 세상이라서 그저 권순일이가 재판 거래해가지고선 뭐 무죄 나온 것도 막 있고 우리가 그다음에 뭐 지난번에 유창훈 판사가 그 영장 기각하는 것도 막 있고 그러니까요. 불안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괜히 꼬리 내리고 물러설까봐 절대 안 물러선다. 네, 그럴 생각은 없고요. 네. 뭐 제가 증거를 갖고 나왔으니까 이게 이제 저랑 일부만 보시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니까 충분히 상식적이고 예. 그다음에 빠르게 이게 처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혜경이는 왜 이런 거를 큰 돈도 사실은 아닌데 그 정도 되면 이거 저 나라의 돈으로 이렇게 뭐 샌드위치 사 먹고 샴푸 사고 무슨 막 이런 거 뭐 하는 거예요. 구질구질한 거 그럴 게 자책감을 받았을 텐데 본인은 어떤 인물이었다고 느껴요 그때 이렇게. 저는 사실 이 금액을 보통 이제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 그 대장동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작다고 말씀들을 하셔서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오래된 이야기라고 한다고 하면 합치면 크다. 네, 저 작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그러네, 하고요. 합치면 크다. 그다음에 이 돈에 대해서 만약에 죄책감이나 아니면 그런 게 없었더라고 하면 절대로 이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의 뭐 영부인이 된다든가 아니면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인 거죠. 아니 네. 근데 이제 수행을 한 게 있으니까 수행을 하면서는 이 사람은 어떤 거인가 왜 느끼잖아요. 말투라든가 행동이라든가 표정이라든가 이런 거 보고. 김혜경은 어떤 사람 같아요? 저는 사실 김혜경 씨에 대해서 뭐
평론하거나 평가하거나 제가 그럴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느낌은 있었을 제 느낌에는 굉장히 세세하게 체크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느꼈었습니다. 네. 아주 세밀한 사람이고 섬세한. 네, 섬세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구나. 섬세한 인물이구나. 섬세한 인물이니까 하기야 그 알뜰살뜰하게 그런 거 다 법카로 그냥 그 자기 개인 재산 아끼려고 그냥 다 그렇게 저 배소연 이용해서 그렇게 했겠지. 섬세하게. 샌드위치까지. 근데 김매경이 저 배소연한테 막 야단치고 고압적으로 소리 지르고 이런 거 혹시 목격한 적 있어요? 제 앞에서는 그런 모습 보인 적은 없었고요. 네. 다만 이제 배소연 씨가 뭐 가끔 이제 본인도 흔히 말하는 그 배소연 씨가 김혜경 씨 칭할 때 진상이라고 할 때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좀 뭐라고? 나도 진상한테 엄청 혼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으니까. 배소연을 네. 진상이라고 표현했구만요. 배소연 씨가 이제 김혜경 씨 칭할 때 진상이라고도 했었습니다. 진상이라고. 네. 저 진상 때문에 이렇게 진상이 뭘 시킨다 뭐 이러고. 혼난다고 얘기를 저한테 혼난다고. 했었습니다. 네. 아니 공무원들 그러면 다른 경우에도 윗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7급 공무원이니까 위에 뭐 과장도 있고 뭐 계장도 있고 가장도 있고 뭐 국장도 있고 그렇잖아요. 공무원 사회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갔을 때 제가 소속은 비서실이었고요. 네. 저도 이제 공무원직은 그때 처음 해보는 네. 거라서 비서실엔 비서실장이 있었는데 실장. 비서실장님하고는 실장이 누구예요? 그때 당시 이제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이죠. 네, 공무원이셨는데 그분 그 실명은 밝히기 좀 제가 네. 그래서 그분하고 제가 얘기해 본 거는 한 2번 정도밖에 없었고 전혀 저에 대한 관리나 아니면 흔히 말하는 터치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건 다 네. 터치는 배소연이 한 거군요. 네, 저는 배소연 씨 지시만 받고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니 나 공무원 사회를 몰라서 그래. 그 윗사람을 진상이라고 이렇게 없는 데서는 표현을 하나 이거죠. 다른 공무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은 그죠? 없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진상이라. 근데 그 도지사 부인 아니에요? 제일 높은 사람 부인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걸 진상이라고 배소연이 표현했다니까. 그러면 배소연이도 김혜경한테 쌓인 게 많았다. 이렇게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나요? 저한테 얘기했을 때는 김혜영 씨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는 뉘앙스가 항상 있었고요. 그리고 그 김혜경 씨 의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뭐 일을 좀 이제 그만두고 싶다라는 언행도 했었고요. 저한테. 네. 배소연이 이재명에 관해서 뭐 심부름을 시키고 이런 건 없어요? 김혜경 말고 이재명. 이재명 전 지사 관련해서는 그 대선 경선 때 필요한 뭐 의료품이라든가 이런 거 아니면은 그 지금 나왔던 에르메스 뭐 그 로션, 샴푸 이런 게 다 이재명 지사 관련된 일이었죠. 그렇죠. 네네. 그런 거 말고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을 어디서 뭐 누굴 갖다 줘라 뭐 이런 데든지 뭘.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는 수행팀이 따로 있었으니까요. 따로 있었어요. 네. 그쪽에서 이제 정리를 하고 저희가 해야 될 일만 저희한테 이제 넘어왔었죠. 네. 배소연은 이재명에 대해서 뭐 평가라든가 아니면 투덜거리라든가 이런 걸 혹시 들은 적 있어요? 그러진 않고요. 가끔 독대할 때가 있었는데 이재명하고 네네, 배소연하고 불러서 독대할 때가 있는데 네. 굉장히 이제 불편해했습니다. 어려워하고. 어려워하고. 네네. 이재명에 대해서는 호칭을 뭐라고 해요? 지사님이라고 그냥 그렇게 지사님이라고. 그렇게 호칭했습니다. 김혜경은 진상이라고 가끔 얘기했는데 이재명에 대해서도 혹시 진상 뭐 그렇게 표현은 안 했습니다. 그때 그냥 당시에. 지사님. 네. 지사님. 그러니까 그 배소연은 이재명에 대해서 어려워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려워했다. 네. 김현지도 본 적이 있다고 그랬죠 그때. 네, 일적으로 한 2번 이렇게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네. 김현지 비서. 네. 그 김현지 비서도. 김현지는 김혜경 담당이 아니라 이재명 담당이었죠 그때. 네, 정책 쪽 일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이재명 담당 비서죠. 맞습니다. 네. 이재명 비서. 배소연하고 김현지하고 싸운 적 그런 거 혹시 모르세요? 싸운 적이 제 앞에 싸우거나 아니면 언쟁을 하거나 이런 건 한 번도 없었고요. 저번에 출연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이 조금 어려운 관계였습니다. 서열이 김현지가 예. 조금 높고 네, 그다음에 네. 배소연이고. 네, 맞습니다. 배소연은 몇 급 공무원이에요?
그때 당시에 5급 공무원이었습니다. 5급이면 사무관 아닌가요? 4급서부터 사무관인가? 5급이 사무관입니다. 5급 사무관이죠. 네. 그런데 사무관이 아니라 저 이재명이가 데려온 거 아니에요? 저기서부터. 네, 맞습니다. 예, 뭐 변호사 사무실서부터. 네, 그 배소연 씨도 저랑 똑같이 이제 그 정무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정무직 공무원이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세칭 말하자면 공무원 시험 행정고시 붙어서 그 사무관이 된 건 아니라 그렇진 이거죠. 않습니다. 그건 네. 아니라 그죠. 그럼 그 전서부터 이재명과의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다 이거죠. 네. 배소연 씨는 집이 어디예요? 자택은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합니다. 네. 근데 그 배소연에 대해서 재산이 논란이 돼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 부분까지 제가 뭐 언론에서 보긴 했는데 네. 크게 관심은 갖지 않은 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하거나 들었던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제가 이 돈이 어떤 돈이지 어떻게 재산을 형성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네. 배소연은 인상이 어때요? 인상이라고 얘기하면 뭐 그 약간 뭐 그렇게 뭐 튀는 인상은 아니고요. 예, 평범한 얼굴입니다. 그 이렇게, 예.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이제 뭐 순해 보인다, 아니면 뭐 쌀쌀맞게 보인다, 아니면 뭐 이쁘다, 아니면 우아하다, 아니면 뭐 독하게 보인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선입견이 딱 봤을 때 그 느낌이 있잖아요. 쌀쌀맞아 보이는 쪽이 굳이 말씀드리자면 굳이, 가깝고요. 그 다음에 뭐 독해 보이거나 이런 인상은 아닙니다. 네. 쌀쌀맞은 인상이다. 배소연의 내연남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거 혹시 못 들으셨어요? 그 부분도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네. 언론에서 나중에 나오는 얘기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저는 아는 내용이 전혀 없어서 네. 뭐 그때는 뭐 남자하고 뭐 싸우는 내용을 들었다든가 뭐 이런 거. 저랑 항상 얘기할 때는 네. 그때 당시에 업무죠. 업무에 관해서만 얘기를 하고요. 개인사나 아니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안 했구나. 네. 배소연은 공식적으로는 결혼 안 한 미스죠? 결혼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결혼했구나. 네네. 자, 맞아, 했구나. 했구나, 맞아. 그런데 왜 내연남 이런 게 막 돌고 그래서 그때 막 돌았거든요, 네. 한동안에. 거기에도 특별한 또 반박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상해가지고 혹시 그에 대해서 그 말씀드렸다시피 저 같은 경우는 얘기가 나올 때 사적인 내용 전혀 하지 않았고요. 일 업무에 대해서만 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사적인 뭐 같이 있으면서 사적인 대화를 하거나 이러진 않고 업무 내용만 얘기하고 그 이상은 전혀 안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제보를 해주셨는데 가장 배소연이 밑에서 김혜경이 밑에서 일할 때 가장 이해가 안 된 거 하나를 꼽으라면 어떤 겁니까? 뭐 제사용품 마련한 것도 그렇죠. 제사용품. 네네. 제가 알기로는 아무리 공적인 거라고 해도 제사용품까지 이제 공적인 돈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그때도 조금 이제 납득은 안 갔었죠. 네. 제사용품 그렇지. 그거 아니 맞아. 돈 아끼는 문제가 제사라는 거는 그게 부모님이 됐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든 조상한테 어떤 예를 갖추는 건데 그걸 어떻게 횡령을 한 그 물품을 갖다 놓고 예를 갖추는 게 그렇죠. 그거 이해가 안 가는 거다 진짜. 만약에 이재명 측에서 우리 조명현 씨에서 이재명이 직접 연락 올 리는 없겠지만 이재명 씨 어떤 비서라든가 이런 사람이 조용히 한번 만납시다. 조명현 씨한테도 도움이 되는 일일 거예요. 보탬이 되는 일일 거예요. 그리고 제의가 온다면 그런 제의나 이런 게 온다고 하면 사실 그럴 일도 없을 텐데. 아니 만약에 온다면 예, 만약에 온다고 해도 제가 그런 제의에 수용하거나 수락할 것 같았으면 제보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 회유나 제의가 아니라 반대로 이 협박이 온다면 어느 날 택배가 딱 왔는데 상자를 탁 열었는데 그 안에 뭐 칼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섬찟한 무슨 생선 피가 있다든지 그래서 간접적으로 협박을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수사기관에 의뢰 바로 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이제 일반 국민이나 아니면 수사기관을 믿고 제가 그걸 의뢰해서 법대로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하여튼 어떤 일이 있어도요. 겁먹지 말고 조명은 씨 뒤에는 많은 국민이 응원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 수사기관 뭐 이상한 점도 많지만 수사기관이 지금 신변보호 요청을 해놓은 거죠. 네, 신변보호 받고 있습니다. 신변보호 받고 있죠. 네. 개인 호신도 신경 쓰시고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준비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겁내지 마시고요. 뒤에는 많은 국민들이 있어요. 최소한 1,000만 명은 있습니다. 네. 제가 네. 들었던 얘기 중에 제일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용기라는 게 겁을 안 내는 게 용기가 아니라 겁나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게 용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네. 겁이 나더라도 꼭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혼자가 아니라 이제 가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부인 앞에서도 당당한 남편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죠. 네. 뭐 애국 이런 걸 떠나서 그렇잖아요. 네. 네. 잘못된 부분 분명히 꼭 그럼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용감하게 맞서 주시길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 책이 다시 한 번도 경험 못한 경험해 에이구려. 보지 못한 복화. 한 네.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복합 책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공익 제보자 조명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